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토교통위 교통법안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설전을 벌이면서 급기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번 설전의 시작은 최인호 의원이었는데요. 최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안에 특혜 조항이 많다며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홍 시장이 이튿날 SNS에 가덕도 공항과 대구 경북 신공항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면서 최 의원을 비판했고요. 최 의원은 다시 TK 신공항 특별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홍 시장이 다음 총선을 위해 최 의원이 허욕을 부리면 두 공항 모두 어려워진다 이렇게 맞받아친 건데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뜨거운 설전이 오가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오늘 10일에 열리는 중앙지방회의에서 영남권 시도지사가 별도로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이달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부울경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내서 특별법 제정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모든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2월 3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위쪽으로는 대부분 구간 원활한 모습 보입니다만 주의하실 곳이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경주 나들목 목간 58.9km 지점 3차로 쪽입니다. 대형 타이어 조각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 대구 포항고속도로 양방향으로 803 나들목 쪽으로는 차간 거리 잠시 좁히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학종로 구암중학교에서 대구병원 내거리 방향으로 대구병원 내거리 200m 목간 지점 1차로 쪽입니다. 승용차 2대 추돌 사고 있어 주의하셔야겠고 테크노폴리스로 현풍 방향으로 수목원 지하차도 일대부터 정체를 보입니다. 성서동로 쪽으로도 주달청 내거리에서 206 내거리 방향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고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는 경대교에서 도청교, 침산교 나올 때까지도 많이 답답합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같은 구간 차간거리 좁히면서 지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한데요. 아침 최저 기온이 대구와 영덕, 영하 2도로 출발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겠고요. 포항은 9도, 대구는 7도, 영주는 4도로 예상됩니다. 입춘인 내일은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이어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까요. 일요일 정월대보름 행사의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0.6도, 습도는 45%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금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이 방송에 앞서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김진표 국회의장 인터뷰에서도 나왔는데 네. 이 선거제도 개혁을 김진표 의장은 이 3월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이 원내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이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도 지난달 30일 발족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는 대구 경북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진보당, 대구 경북 시도당이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합의된 부분이 일단 있었는데요. 네. 이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자. 이 사표를 방지하고 사표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이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는 공감을 했는데 이 구체적으로는 각 정당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랐나요? 네, 일단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 또 다른 정당은 의견은 이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자. 네. 국회의원 의석수도 늘리는 가운데 이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런 차이가 조금씩 드러났는데 일단 대구 경북 지역 25명의 국회의원의
이 역할과 입장이 중요한데 사실 대구 경북 지역은 저는 이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 적극적인 당근과 채찍 이걸 함께 설득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론도 강조가 됐는데요.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당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만큼 이 더불어민주당이 2월에 내놓는 안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대구 경북 지역 입장에서 특히 우리 지역의 정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 네. 좀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뜻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 5개 정당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됐습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에는 다 공감을 하지만 어떤 네. 방식으로 할지는 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2월과 3월에 뭐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이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자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들을까요? 네, 지난 2021년 초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3세 여아 사망 사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친모로 지목됐던 A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지법 형사일부는 어제였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사체유기 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을 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인 B씨가 낳은 여자아이와 바꿔치기한 혐의로 숨진 여아를 발견 혐의와 그리고 또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은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재심리가 이어졌습니다. 예. 어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출산을 했는지 그리고 출산을 했더라도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 두 가지 쟁점 모두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출산을 했다면 아이를 어디에서 출산했는지 네. 그리고 아이를 바꿔치기 하기 전까지 아이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돌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아이를 바꿔가며 양육하려 했다면 그 동기 역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실체를 그대로 드러낼 정도로 심리할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고 곤혹스러웠다. 그리고 만약 사망한 아이가 A씨의 딸이라 가정한다면 A씨의 A씨의 딸인 그 딸이 그러니까 자기 손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손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무죄를 선고받았으니까 이제 풀려났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A 씨는 어제 풀려났는데요. 절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상고를 하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요즘 강변이나 공원 등지에서 이 파크 골프를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가 금호강변에 이 파크 골프장을 추가로 짓겠다고 밝히면서 환경단체가 또 이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 파크 골프장 이 건설 확대 논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파크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파크 골프장도 많이 생겨난 거죠? 그렇습니다. 파크 골프는 공원에서 골프를 치는 개념인데요. 그동안 노년층의 스포츠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이후 실내 체육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중장년들까지도 대거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각 지자체마다 잇따라 파크 골프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지역 파크 골프장 회원 수는 2020년에는 10,000명 정도 됐었는데요. 지난해는
18,600명 정도로 89%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비회원까지 합친다면 약 4만 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만 명이 즐기기에 파크 골프장이 모자라서 대구시가 이제 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하려는 건가요? 네, 골프장 숫자는 한정돼 있고 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도 또 늘어나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이 블루 파크 골프장에는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이 다른 골프장에는 홀짝 4부제를 도입했는데 이 홀짝 4부제가 출생연도에 맞춰서 짝수년생은 오전, 홀수년생은 오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이 공을 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2시간 30분씩 나눠서 하루에 4개 타임만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 시간이 줄게 된 건데 네. 사전 예약제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이 사전 예약은 인터넷이나 전화 또는 현장에서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용객 대다수가 고령층이다 보니까 인터넷이 서툴고 전화 예약도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사전 예약 시스템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 대구에 있는 파크 골프장 전부 다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한 게 아니라 아하. 몇 곳만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나머지는 또 전화 예약을 하는 이 방식이었거든요. 예. 게다가 한 사람이 2주 분량까지 통째로 예약할 수 있어서 이 독점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2주나요? 네, 개인 예약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클럽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이 파크 골프의 묘미를 좀 반감시킨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골프장 수가 적다 보니까 이런저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추가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내놓게 된 겁니다. 네, 추가 조성을 하면 얼마나 한다는 건가요? 네, 우선 파크 골프장 추가 조성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대구시는 사업비 8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내년 7월까지 금호강변 부지에 파크 골프장 4곳을 신설하고 2곳은 또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29홀 규모인 대구 복무 파크 골프장 그리고 18홀 규모의 달서 강창 파크 골프장에 각각 9홀씩 더 추가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네. 서구 비산동 매천대교 상단에는 9홀을 새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사수동과 노곡동에 또 파크 골프장을 새로 짓겠다. 그리고 달성군 방천리 해량교 인근에도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새로 짓겠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구시가 관리하는 파크 골프장 수는 기존의 25개 513홀에서 29개에서 622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환경단체에서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일부 주민만을 위한 이 파크 골프장 증설은 환경오염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대구가 이미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더 짓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금호강에 골프장이 더 들어서면 야생동물이 살 곳을 잃게 되고 또 여기서 나오는 관리 때문에 벌어지는 오염 문제도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자연습지인 달성 습지의 배우 습지인데 이게 보존 대상이지 개발 대상이 아니라고 또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대구가 이제 파크 골프장이 좀 많은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단체가 대한 파크 골프 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대구시는 25개 파크 골프장이 있는데 전국 특별 또는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는 11개가 있고요. 부산시도 10개에 불과하거든요. 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환경단체는 25개 파크골프장 중에서 금호강에 들어선 곳만 14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금호강에 6개나 더 짓겠다는 것은 그 환경 파괴일 뿐 아니라 또 그 더 허용을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또 밝힌 신설 입지 중에서 이미 그 리틀 야구장에 들어선 동구 복무동 금호강 둔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파크골프장이 들어서기에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새로 조성하는 파크 골프장 중에서는 복무도 한 곳만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제 부적절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아무래도 야생동물은 둔치를 기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천 둔치는 야생동물들의 집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하천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그 둔치에 파크 골프장을 짓게 된다면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는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환경단체들의 반발에 대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금호강 둔치는 기본적으로 체육시설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고 이 파크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환경 훼손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구지방환경청 그리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자연환경과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뭐 운동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하는 이 파크 골프가 참 좋다. 건강에도 좋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골프장을 금호강 둔치 말고 다른 곳에 짓는 방안은 없을까요? 네, 사실 그 시내 중심가에 지으면 아주 좋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변 둔치에 파크 골프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자체들도 토지 비용이 저렴한 강이나 하천 또는 바다 인근 공원, 산지 등을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를 규제하는 법적 규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농지법 등 상당히 많은데요. 이 때문에 관할하는 정부 부처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될 기관도 많게 됩니다. 예. 이러한 개별법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좋은 장소를 찾아서 파크 골프장을 지으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강변의 유휴부지에 골프장을 계속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파크 골프장 조정 그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낙동강변에 조성된 상당수 이 파크 골프장들이 불법으로 조성돼 있어서 낙동강 유역 환경청의 시정 지시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에서 이 불법 조성된 골프장이 많이 발견되면서 원상복구하라는 명령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농약이나 비료 살포에 따른 수질 오염 문제도 있고 또 이 무분별한 파크 골프장 조성이 자칫하면 풍수의 위험도 있어서 아하. 이 강변이 아닌 유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할 방안을 좀 모색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파크 골프가 만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면 이 어르신들께 파크 골프를 대체할 만한 다른 프로그램도 좀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파크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매력이 있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파크 골프에 빠져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일반 골프하고 비교를 했을 때 파크 골프가 훨씬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일반 골프 같은 경우는 값비싼 골프장 예약비를 지불하고 또 팀을 꾸려야 하는 까다로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파크 골프 같은 경우는 골프채 한 개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우기도 쉽고 또 경제적 부담도 별로 없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이제 골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파크 골프를 즐기는 어른들 사이에서는 국민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복지 정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파크 있습니다. 골프가요. 예. 금호강의 파크 골프장 추가 조성 논란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리 조정 기자님께서는 이 파크 골프와 가까운 연령대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을 또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천변을 일일이 관리 감독하는 것도 또 쉽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관리가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 후에 늘려가도 되지 않을까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다 바꿨다가 유해물질이 뒤늦게 나타나자 다시 갈아엎었잖아요. 예. 또 성면으로 만들어진 건물도 뒤늦게야 확인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멈춰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어떻게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네. 한 후에 조금씩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 네. 이런 의견이시고요. 조 기자님은요? 네, 좀 전에 그
천영길 기자께서 풍수의 위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2020년 8월에 집중호우 당시에 금호강변에 있던 10곳 가까운 파크 골프장이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복구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경남 창원시의 경우에는 강변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을 하려고 했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수변공원으로 바꿔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도 남천 일대에 파크 골프장을 추가로 조성을 하려고 했었지만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훼손한다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은 포기를 했었거든요. 예,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뉴스미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청춘은 인생에 있어서 푸르른 봄처럼 빛나는 시기지만 그만큼 고민이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구 동구에 있는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이런 청년들을 위한 입문 콘서트 청춘 생활 백서가 열렸다고 합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청년 입문 콘서트 청춘 생활백서는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가수 21학번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한국사 최태성 강사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선시대 김득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역사 속 인물들을 재조명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현장 소리 먼저 듣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김영종 주무관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눈 감고 찍은 사진 장난스러운 표정 이 다도광 김득신 정약용마저도 명함을 못 내밀고 세종대왕마저도 명함을 못 내밀는 이 책만이 그 김득신. 그런데 이 김득신에게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나빠요. 자,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어느 한 문장을 읊을 텐데 따라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 그럼 그분이 김득신이에요.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를왕 시작.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를왕. 오케이. 난 단 한 번도 내 스스로에게 한계 짓지는 않았다. 혹시 이 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된다면 내가 팁 하나 주겠다. 한 가지의 정성을 걸 쏟아봐라. 인생 나눔 교실은 인문적 소양을 갖춘 선배 세대가 다양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내기 세대와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세대 간 소통을 꾀하는 인문 멘토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대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2030 세대 청년들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청년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한 분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많이 왔나요? 네, 100명이 넘는 청년들과 함께 했는데요. 앞쪽에 마련된 의자를 꽉꽉 채운 건 물론이고 또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편안하게 강연 들을 수 있는 뒤쪽 공간까지 청년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날 강연을 한 최태성 강사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오늘 특히 이곳 대구에 있는 2030 청춘을 대상으로 역사 강연을 좀 하러 왔어요. 뭔가 그들에게 좀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강연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어떤 주제가 좋을까 하다가 당시 그 조선시대에도 참 똑같이 고민하면서 살아왔던 그 시대의 어떤 청춘들의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김득신이라는 사람을 한번 좀 조명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독서왕 김득신 그는 어떻게 살았나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반만년 역사 이래 가장 책을 많이 읽은 사람 하지만 머리는 너무 나쁜 사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조건 속에서도 참 묵묵히 자기의 어떤 색깔을 잃지 않고 뚜벅뚜벅 자기의 삶을 디자인했던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진짜 많은 청춘들이 오셔가지고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잖아요. 그 역사 속 사람을 만나면서 한 번쯤은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신 것 같아서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All is well. 다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득신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조선시대 사람으로 책을 많이 읽기로 유명했는데요.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공부한 걸 또 금방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보통 그렇죠. 네, 근데 정말 그 정도가 심했는데 네. 그가 가장 좋아하고 많이 읽었던 책은 백이열전으로 무려
11만 3천 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책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구절을 듣고 어느 책에 나오는 내용인지 기억을 못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는 평생 멍청하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든이 되쓴 비문에는 재주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한계짓지 말고 한 가지의 정성을 쏟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오프닝 공연을 한 21학번과 참석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20, 30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았는데 제 나이 또래인 분들 앞에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떨리는 것도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길다 생각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 국어교육과에 다니는 황주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태성 선생님 강의를 자주 들어서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얘기하시니까 그 최태성 선생님이 자주 언급하시는 선생님 독립운동가분이 있잖아요. 그분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새로운 인물을 소개받아서 좀 새롭기도 했는데 또 선생님이 왜 그분을 소개해 주셨는지 설명해 주셔서 꼭 제가 교사를 꿈꾸는 사람이다 보니까 국어 분야에서 그렇게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 사는 허진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너무 외우는 걸 못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자신 스스로에게 한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요즘 살게 되면서 이제 자신감도 잃고 자존감도 깎이는데 이제 그런 걸 통틀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의 단서가 되는 게 한계점을 짓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서로 상처받는 일도 많고 자신감도 많이 잃는데 서로 다독여주면서 조금이라도 따뜻한 사회가 되면은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청년들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사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4도에서 9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 가량 높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